황금알농법 대표 박현입니다. 지금 여기는 경남 창원에 있는 딸기를 정식한 농장에서 현재 9월 26일 현재 모습입니다. 이렇게 한 놈씩 이제 시들어 죽는 것도 보입니다. 시들어 죽는 거는 보면 잎의 크기가 다르다. 오른쪽에 있는 큰 잎이 있고 복판 잎이 좀 작고 그 다음에 더 적다. 그럼 우리가 잎이 이렇게 크기와 변화가 됐을 때 우리는 짝재기, 신발을 짝재기를 신고 간다. 뭐 이렇게 해서 짝잎이다, 짝기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얘가 왜 지금 죽고 있을까요? 죽는 모습. 그럼 얘가 시들어 죽는데 원인을 본다면 얘 잎의 줄기에 보면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 줄기에 보면 까뭇까뭇한 상처가 있습니다. 이 줄기에 까뭇까뭇하게 병이 들어있다. 탄저병처럼. 이거는 탄저병이라고 이렇게 간접해서 될 게 아니고 잿빛 곰팡이류,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는 잿빛 곰팡이. 그럼 이 잎에서 일액을 맺어서 질소를 먹고 소화시킨 아미노산 단백질, 이 단백질이 영양소가 뿌리로 줄기를 타고 내려가던 여기 못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마르고 또 관부에도 마르고, 그러면 이 부위에서 계속 그 잎에서 출발한 아미노산 단백질들이 여기에서 마르고 했을 때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는 잿빛 곰팡이류가 발생해서 요런 부위에 모여서 감염을 시켜서 그 촉수를 딸기 몸통에서 뿌리를 내리다. 그래서 감염해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는다. 이렇게 그 딸기에서만이 이렇게 그 잿빛 곰팡이로, 잿빛 곰팡이, 유양병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유양병이라고 보다만 잿빛 곰팡이엔 아미노산 단백질 먹는 균을 보는 게 낫다. 그런다고 이게 우리가 이걸 약으로서 방제가 가능하냐? 아미노산 단백질을 씻어내지 않으면 약으로서는 이게 방제가, 약은 약효가 떨어지는 거죠. 약을 살포했을 때는 약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진다. 약효가 떨어지고 나면 남아있는 건 단백질, 아미노산 단백질이에요. 그 단백질에서는 잿빛 곰팡이로, 아미노산 단백질은 잿빛 곰팡이 핀다. 그 잿빛 곰팡이는 식물 체내를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여서 뿌리를 촉수를 내린다. 그래, 요렇게 작게 감염된 것들은 빨갛게 보이죠. 이렇게. 그럼 크게 감염된 거는 까맣게 떼궁에 상처를 낸다. 이런 까만 상처, 이런 거. 그 다음으로 보면 까만 상처가 난 것들은 잎들이 기형이 되는 거죠. 여기도 보면 잎이 크고 작고 기형으로 되면, 그러면 여기에 줄기에 이런 까뭇까뭇한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줄기에.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가 잿빛 곰팡이에 대한 감염과 이게 병간에 대해서 많이 추적을 해야 되냐. 이런 잎들이 작고 감염으로 인해서 나빠진 폭들의 딸기들에 대해서 계속 추적해서 요런 것들. 자, 여기에 보면 이게 까맣게 점들이 그 감염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감염원에서 치유가 됐다면 이게 이 딸기 잎이 정상이 되어야 되는데 요것도 보면 요 잎이 조금 작은 형태. 그래서 여기에 정식엔 딸기들은 여기도 한 폭이 죽고 있다. 벌써 이게 죽는 폭들은 추적해 보면 이게 물을 주고 잘했을 건데 왜 죽을까? 그러면 이런 어느 부위에 이렇게 점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점들. 그러면 이 점들은 무슨 병이냐? 까뭇까뭇한 점들. 그래서 요 점들이 잎에서 맺혀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에 의한 액이 흘러서 말라서 잿빛 곰팡이가 펴서 그 잿빛 곰팡이가 촉수를 식물체를 뚫어서 먹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이런 폭들이 잎의 크기가 변했다. 그럼 여기에서는 잎이 변화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기도 좀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면 또 여기 가면 여기도 지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잎의 크기가. 그럼 이렇게 차이 났을 때 이걸 어떻게 지금 치유가 되느냐? 치유는 잿빛 곰팡이가 들어서 이게 이렇게 까뭇까뭇하게 이렇게 뚫고 들어간 건 관부에 뚫고 들어간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여기에서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런너 줄기가 새로 나오면 그 줄기를 받아서 키웠다가 새로 그 보식하는 차원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잎들도 보면, 자, 이게 크고 이것도 조금 그렇고 이게 이제 완전히 적다. 그럼 짝잎, 짝병, 짝기라 그러죠. 그런 이름을 달고 있으나 그 감염원은 이렇게 줄기를 찾아보면 줄기에 깜실깜실한 점으로 남아있다는 거, 이렇게 이미 감염되어 있다. 여기 보면 많은 점들로 남아있습니다. 여기 점을 까맣까맣하게 해주고, 그래서 딸기에서 정식에서 일액을 맺음으로 인해서 아미노산 단백질에 의한 잿빛 곰팡이로, 그 잿빛 곰팡이에 의한 우리가 그 딸기가 많이 이래 죽어가고 있다. 벌써 정식에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여기도 죽고 있죠. 그래서 어디에서 죽을지도 알지도 못해. 얘도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그럼 얘도 보면 힘이 없는 나무들은, 폭들은 그렇게 잎이 여기 조그만하게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게 큰 잎과 작은 잎이 혼재되어 있다. 그래 되면 짝잎, 짝병 그렇게 하는데, 감염원으로서는 이렇게 줄기를 보면 까뭇까뭇한 점이, 까맣까맣한 점이 있어서 표현이 된다. 이렇게 하나씩 시들어 준다. 그러면 요 폭도 약간 쉐들이 향이, 이 잎이 죽으면 이 폭도 앞으로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다분히. 그럼 요게 지금 힘이 없고 잎이 마른다. 그래서 딸기를 정식해서 참 요것도 보면 잎의 크기가 좀 변화가 있다. 이런 폭이 여기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딸기잎이 요것도 작고, 그러면 여기에 줄기에 까만 점이 많이 있다. 줄기에 이런 딸기를 심었을 때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잎의 크기나 모양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일들을 계속 변화를 읽어내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요게 잎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이게 석장이 모양이 제대로 안 돼. 2장밖에 석장이 되는데 이것도 한 장이 이쪽이 적다는 거죠. 요게 2개 크고 요게 작아요. 요게 크고 요게 크고 요게 작다는 거죠. 그럼 얘도 감염원으로 봐야 되네. 그럼 이 감염원은 여기에 있는 여기에 딸기 줄기에 점이 다 있다는 거. 점이 이게 딱 끼지 않아요. 이게 흙이 아니라, 흙 묻은 거, 티가 묻은 게 아니고, 여기에서 잎에서 질소를 먹고 소화시킨 아미노산 단백질이 지금 여기에서 감염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보면 잎의 크기가 변하다. 그러면 이 원인은 우리가 잎에서, 뿌리에서 가져온 질소, 인산가리, 영양분 속에서 낮에 우리가 기공을 열어서 수분 정벌을 하고 영양을 축적해서 대사작용을 하려고 하는데, 저녁에 기공을 닫고 나도 뿌리에서는 양수분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양수분은 뿌리에서 잎으로 가져왔을 때, 잎 끝에 여기 우리 톱니, 요게 똑똑 떠 있는 이 부위는 중앙의 연맥으로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잎의 당도만큼은 수분을 닫아서 먹고, 잎의 당보다도 올라오는 양수분이 묽다, 영양소가 수분이 많다. 그럴 때는 이 끝에 있는 수문을 열어버린다. 열어버리면 거기 양수분이 밖으로 맺혀서 일액, 이게 모여서 일의 줄기를 타고 관부로 내려간다. 관부로 내려갔을 때 이게 병이 된다. 여기서 말라서 그 농축이 늘어났을 때 아미노산 단백질에 의한 잿빛 곰팡이가 발생해서 그 잿빛 곰팡이 촉수가 딸기의 각 몸통을 뚫었다. 요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까뭇까뭇하게 뚫어버렸어요. 이게 여기 감염이 됐다. 여기 이렇게 감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병을 갖다가 우리는 육묘를 기를 때 아침에 우리가 일액을 많이 배물면 일액 속에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있다. 그럼 맹물을 뿌려서 씻어버리든지 그 다음에 다시 이실을 올리거나 연면시빌해서 잎을 두껍게 만들어서 일액을 안 맺게 하면 이런 우리 위양병, 짝병, 짝잎 이런 잿빛 곰팡이가 발생 안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농업에 많이 밝혀져서 현실화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지금까지 걸려와서 죽는 폭은 살릴 수 없으나 새로 감염원을 막아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새잎들이 이게 조금 더 잘 자라면 이렇게 크고 이렇게 컸을 때는 일액을 많이 맺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식값을 아주 낮게 줘서 이식값이 낮게 줘서 문제가 없으나 앞으로는 이식값을 높아지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까뭇까뭇한 줄기에 맺혀 있는 그 감염된 이 부위는 잿빛 곰팡이다. 치유가 된 거라면 괜찮은데 관부에 그 감염된 거 치유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씨가 낮으면 일액을 지금은 일액 속에 영양이 없으니까 너무 낮으면 일액 속에 영양이 없다. 그러면 일액이 맺어도 흘러내리도 장애가 없으나 이 이씨가 1.0 이하면 1.0 수분하고 관계없고 이씨가 1.0 정도면 일액 맺었을 때 잔량 이씨가 그럼 1.5나 1.8을 줬을 때 일액을 많이 맺는다는 거죠. 먹고 남은 잔량 잔량이 1.3 이상 올라갔을 때 일액이 안 맞다. 그럼 이슬이 맺는 수치 이시량. 그래서 그 위치가 이시가 낮을 때 이렇게 너무 낮을 때는 일액을 안 맺어도 일액 속에서 아미노 단백질 없다. 그러나 이보다 더 이시가 올라갔을 때 0.5에서 뭐 1.0 정도 1.1 정도까지 그 이시라면 일액 속에 그 아미노산 단백질이 흘러나와서 병반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 지역에서 딸기 정식한 곳에서 황금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